김재인호가 청와대까지 입항하는데 도선사 역할을 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까지도 마치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정리해 나가듯이 우리가 그 김정은의 그런 그 이복형을 죽이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만 할 수 있는 처지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전 대표의 왜곡된 대북 인식 때문에 보좌는 주변 인사들까지 이 모양이네요.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4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4560번 100원 유료 문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현역 의원분들 모시고 정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스피커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준비한 자료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속성이구나. 가령 73년 8월 달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같은 것도 그 민주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행히 그게 이제 미국의 그 구원으로 DJ가 저 세상 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죠. 그것도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처럼. 우리가 그 김정은의 그런 그 이복형을 죽이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비난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습니까? 예, 지금 OX 들고 계시니까요.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이 적절했다. O를 들어주시고요. 잘못됐다. X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입장부터 좀 파악하고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아니 이거 뭐 덜 사실도 아닌데. 그러니까 뭘 드시려면? 아니 당연한 X입니까, 얘기, 잘못한 얘기를 아니, 한 한번 거죠. 들어주세요. 아유 뭐 이 X. 자, 들어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 다 X시네. 네. 잘못됐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당연히 잘못된 얘기죠. 왜 어떤 대목에서 잘못됐다고? 근데 저 얘기가 그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뭐 이해가 간다 하지만은 그거를 뭐 부적절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뭐 괜찮은 일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긴 얘기거든요. 적어도 정치 현장에 있었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남북이 서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폐륜이죠. 그건 그야말로. 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일을 하지만은. 그걸 그 서로 의원님께서 그 아주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폐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뭐 이해할 대목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마치 우리가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왜 자꾸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저런 분들을 옆에다 두시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 저분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발언했다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잘못됐다고 같이 말씀하시니까 자 지금 그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0년의 힘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외교 안보 이 정책 자문 그룹의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바로 옆에서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도 어제 발언은 오늘 발언하고 좀 다릅니다. 어제 발언은 뭐 이게 문맥상 뭐 이해할 만하다는 뉘앙스가 좀 있다가 오늘 발언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정세현 전 장관이 문재인 후보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시면은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그 판단하기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니 먼저 들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먼저 들고서 제가 고경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영재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분명한 의견 표시한 사람한테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분명히 의견 표시를 했는데. 자, 그럼 드는데 그럼 세모로라도 들어주세요. 들고서 네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여러 중간. 가지 본인은- 전제 요건들이 본인은 실현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실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자비한 짓을 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예. 그 무자비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김정일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과 한마디 잘못 나간 얘기하고는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현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그건 내가 실현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나가면 됩니다. 저분은 통일 문제에서 아주 해박한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껴 써야 할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잘못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막 그냥 막말로 죽일 놈으로 만들어내면은 우리한테는 인재에 대한 이런 제대로 쓰는 알겠어요. 자세가 예. 아닐 거라고 네. 봐요. 네. 전 이걸 들었어요. 반대하셨어요. 예. 저기 물러날 필요 없다. 네, 물러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전번에 이어서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 제왕적 대통령 후보예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다 되신 분이거든요. 8분 응선을 넘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저 껌껌한 데서는 무슨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네. 저런 분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저런 분을 계속 옆에 모시고 있으면 저희 당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시라고요. 저희 아니, 고영진은 아니,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 보면 교류가 많으신가 봐요. 예. 제 가운데 이름이 문입니다. 아, 예. 근데요. 아까 우리 고성욱 박사님께서 문 대표 발언이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네. 저도 기사를 쭉 받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어제는 이제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화면에 답변을 나오고 하신 있거든요. 거고. 그렇죠? 어제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것. 오늘 정 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거죠. 이제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전체 맥락을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이었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어찌 됐건 그 문장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제 규명을 한 거고요. 네. 또 정세현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 정 전 예. 장관도 그 해명을 했어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뭐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취지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알겠어요. 했는데. 근데 의원님, 그러므로 잠깐만. 예. 이게 전날 발언은 아마도 전체 뜻을 잘 모르고 했을 거라 그랬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전체적으로 어느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 발언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요. 예. 저 정도로 10년의 힘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모실 정도면 그런 신뢰가 있어서 또 위촉을 했을 것이고 네.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로서 우리 방송에도 수도 없이 출연했고 토론회도 나가고 네.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 예, 인정을 그럼요. 받는 예.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부적절하다. 누구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 방송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맥락이 좀 튄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실현을 했기 때문에 실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네. 내가 말을 적절하게 못했다는 사과를 했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전문가가 갖고 있는 이 그 기능적 측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물러나야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아끼는 그래서 자세가 물러나면 안 아닌 것 된다. 같아요. 두 분 다 그런 입장이시는 거죠? 네, 정 예. 의원님. 네, 네. 물러나야 된다라고 제가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민이 볼 때, 근데 오해의 소지가 아니다. 이거는 해명이 더 문제였어요. 해명이. 그러니까 김정남 이 살해 사건을 안보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 당연히 안보 문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루 전날 IRBM 발사했고, 미사일 네. 발사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다음날 그 자기 형을 살해하고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적의를 처단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 장관을 2번씩이나 한 분이라면 네. 그러면은 지금 안보 문제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보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 정 장관도 문제고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문 전 대표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주변 분들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 1차 영입할 때 네. 1호 영입이 표창원 의원입니다. 네. 2차 영입할 때 1호 영입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국정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 대통령하고 누드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 우리 이 전체 국민들이 볼 때도 낯뜨겁게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전인범 사령관 또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이 안보 전문가라고 국방 전문가라고 영입했어요. 근데 이번 정세현 장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인식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이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다 모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이것만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정세현 장관이 이 부분에서 사과를 했고 본인이 실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그냥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민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지금까지 북풍을 몰아쳐 왔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지나치게 이 문제를 얘기하면 또 북풍을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의심을 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여당 측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제를 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김정남 이복형 살해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걸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정권이고 문제 정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혹한 수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정권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 핵 개발이거든요. 탄도미사일 개발이고. 그것이 북한 정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김정남의 살해 사건은 뭐냐? 자기들끼리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런 암살 사건이란 말이죠. 반인륜적인 암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김정남의 살해 사건은 났기 때문에 안보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짧게 하시죠. 악한 정권, 선한 정권을 떠나서 어떤 정권이든이죠.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고 국제 정치에서 북한도 하는 국가로 본다면 실제로 이 국가가 전략적인 지위를 상승시키려고 상황을 이용하고 그 또 내부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것과 국제 정치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은 국제 정치를 보는 기본적인 안목, 정세현 장관이야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집권하면은 여권의 인사를 내각에 발탁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중도나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안희정 후보가 뭐 대연정 얘기를 지금 계속 한 데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좀 비판이었는데 오늘 이제 저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여권 인사도 차기 정부의 강요로 발탁하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여당을 했던 분들, 여권이라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품이나 역량에서 보면은 참, 저 양반은 참 같이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좋은 분이 골라 쓰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야 뭐 너무도 당연하고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아까 나온 김병준 그 교수님 같은 분도 여야를 이렇게 넘나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자가 된다 그러면 그거 어디에 몸담고 있었든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그 우익 세력, 보수 세력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에서 통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중도 내지는 보수 쪽 성향에 있는 분들이
안희정 후보에 간다라는 그런 초조감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여권에서 오라 그러면 가실 사람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건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지금 후보의 여태까지 스탠스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여권과의 시각을 맞춰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안희정 후보라면 모르겠어요. 지금 안희정 후보의 그 태도라면. 그러나 지금 여태까지 했던 문재인 후보의 태도로 보면 네. 같이 발 맞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판단 잘못하시네요. 문재인 후보든 민주당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권 내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도 지금 당장에 있는 분이라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면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네. 소속 의원도 해당됩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하고는 글쎄 홍문정 의원 이러다 오겠다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여권이라면요. 그러니까 여권이라면 방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여권 아닙니까? 여권 여권이잖아요. 맞죠. 그 여권 맞지만은 여권에서도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예. 일테면은 여권의 한 부분이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요. 여권 내에도 이 큰 바운더리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도 있고 가운데도 있는 분도 한데 그러니까 이 여권 중에 자유한국당 쪽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문재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권 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치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예. 또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궁색해 보이는 게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당연한 행동이나 당연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권을 한 적이 없잖아요. 10년 동안.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도 마치 그 부모 죽인 원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나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일일이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뭐 여권 인사를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예. 조금 아니 말씀을 할 수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 우리 문 후보가 참 어려운 상황에 돼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 생각이 우리 듭니다.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는 뭐 야권 입장에서 보면 집권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해야죠. 하나는 목표로는 적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을 해야 되는 네.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청산 네네. 대상이죠.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의회의 다수 권력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협치를 해야 돼요. 이 두 과제가 이 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논쟁거리가 아니,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치의 대상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얘기는 되게 협치를 하는데 다른 정당까지가 협치의 대상이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정당도 안 당으로 된다. 쪼개자는 얘기가 아니죠. 문재인 후보 측의 얘기는 당으로 쪼개 갖고 협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적폐 청산대로 가지만 예. 협치 또는 연대가 필요하니 그것은 여권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도 자기 쓰겠다. 네. 그러한 자기의 용인의 어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네. 제가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궁금할 것 같은데 네네. 국민의당, 정의당 이쪽은 분명히 협치 대상들입니다. 네.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네. 일단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하고 네. 바른정당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고민을 더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 상황에 대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네. 고민을 해야 할 뿐이고 네. 이 한국당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협치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말씀해 그러나 주시기를 개별적으로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주문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입장에서 갖고 있는 자세가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그거야. 근데 그분들하고는 또 협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지. 저는 예.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 지사의 대연정 또 지금 얘기 나온 여권 인사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보셔야 될 굉장히 여유롭고 너그럽고 포용적으로 이렇게 보실 텐데 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게 민주주의는죠.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DJ와 JP, YS와 JP도 그 넓은 의미의 대연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착하니까 나는 내 권력을 좀 나눠주겠다, 연정하겠다, 이런 건 결국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이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 헤어질 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연정, 제도로서의 협치, 이거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말잔치 하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개헌하자. 개헌하자. 네, 개헌하자. 그래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인려 다이아 구도 속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네, 엄청난 알겠습니다. 혼란이 생겨날 테니까. 진짜 연정하려면 개헌하자고 아니, 우선은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서른 의원님 아니, 어떻게? 저 개헌을 하면 고 의원님 말씀하신 당장 내년 금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안 합니까? 해야죠. 지금 예.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도 2020년을 목표로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네, 1차 목표는 근데 대선 전 그러시잖아요. 개헌하자는 거니까 해놓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하더라도 거죠. 현행의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안에 따르더라도 2020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대선 끝나고 나서 개헌하겠다.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하면 아무도 안 제도- 지켰었다. 정 의원님. 예. 이제 개헌 주장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건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냥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어떻게 하자면은 하는 우리가 얘기냐고 지금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은 예.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개헌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예. 합의가 안 되면 절대 개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될 문제냐? 네. 이 합의가 안 될 문제죠. 안 될 문제를 가지고 개헌하자 그러면은 이게 시간만 낭비가 되고 정력만 낭비가 되는 예, 셈이죠. 잠깐만요. 지금 합의가 안,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당론 수준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 측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대선 후에 하자는 거고, 그러나 비문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는 좀 개헌을 해야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후보만 결단하면은 대선 전이건 대선 직후건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 개헌을 하자면은 우선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개헌은 내용이 합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탄핵에 들어가면 바로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하죠. 그다음에 내용입니다.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이원집정제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개헌들은 내각제를 권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원집정 문제. 그런 국민들은 분명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극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개헌이 되느냐 이거죠. 잠깐만요. 예. 이제 이 개헌 얘기는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요. 좀 제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짧게. 짧게. 예. 예. 그냥 4년 중임제로 저희가 개각을 하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는 문재인 후보만 시간이 있으면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 다 되는 거 확실한데 네. 왜 이거 국가 민족과 우리 앞으로의 정치권의 그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는 대통령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하나 교정을 예, 해야 돼요. 짧게 한 말씀 오늘, 해주세요. 예.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상호 대표가 개헌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야 3당 민주당을 뺀 다른 3당의 그런 개헌 합의 주장은 굉장히 정략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전제를 깔고 예. 개헌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게 사실 아니냐 지금. 예.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 하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야삼당이 예. 정략적인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했다는 시청자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희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칭찬 별로 안 하시는데 칭찬을 주셔서 우리 패널분들 힘내시라고. 네 분한테. 네. 예. 6171님 오늘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3555님이 드디어 오늘 토론 같은 토론을 봅니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8416님인데 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국회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국회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심합니까? 아니 화기애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 결론에 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탄핵 주장이 심판 지금 전에? 그렇죠. 범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하야를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이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걸로 해결을 해야만 국론이 분열되고 매몰되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들립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임명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가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하야하고 정치권은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이야기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뭐 바른정당은 야당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범보수 또는 범여권이라고 또 저희들이 한편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런 이야기가 지금 일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헌재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래도 뭐 3월 9일경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지금부터 이제 보름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타협이나 타결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뭐 되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죠?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정 의원이 한 말씀이 자, 아예 박근혜 대통령 친하니까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타결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긴 한데 타결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잘못된 거다. 저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것도 OX 하기가 좀 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들고 네.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우선 바른정당의 주호영 의원은 당 대표, 원내 대표이긴 하지만 그 바른정당 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분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뭐 임명진 대표도 말씀하셨고 정우택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 의원총회를 거쳤거나 아니면 뭐 당원들의 의견을 모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다 잘못을 했는데 야권에서 말하기를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이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게 이제 지금 야당 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은 뭐냐면은 이것이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인용이 되건 안 되건 촛불과 태국기 때문에 그 우리 혼란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인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혼란 상황이 있는데 그 혼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고민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권에도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청와대도 이 저희에 관해서 아직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O를 드셨습니까? 저는 X를 들었어요. X를 드셨습니까? 예. 아니 뭐 우선 청와대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논의를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물 건너간 얘기죠. 예전에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은 예전에 썼던 말이고 지금은 이제 탄핵 선고가 코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정치적 선택 아닙니까? 그 순수성 측면에서도 완전한 차이가 있죠. 하야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인정을 하고 물러가겠다고 하면 정치권이 그에 따른 후속 절차와 아까 그 얘기한 사법적 처리 부담 여기까지도 논의를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과거 같으면.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이런 과정들을 보면 본인의 반성이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했고 그 위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 코앞에 와 있고 무슨 본인이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정치적 해법, 정치적 타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니 하야라는 것은 본인이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권에다가 어떤 판을 깔아주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는. 아까 O를 드셨죠? 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순수성을 의심하시는데 이거 얘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대로 가면 정말로 걱정된다 나라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정말 걱정되는데 이걸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인용 얘기를 하니까 인용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도 걱정이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파국이 뻔히 보인다면, 파국이 완전 깨진다기보다도 엄청난 국가적인 국론의 분열 이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거는 이 시대 정치인의 책임이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국민당 시절에 국공 합작 문제를 가지고 장학량이 장개석 때 서한사변 네, 서한 사건. 감금했던 이때 정말로 뭐 파국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해서 네. 국공 합작은 하고 장학량은 상관을 체포하고 감금했었으니까 그걸 또 체포해서 끌고 와서 대만까지 이렇게 끌고 갔던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쉽지는 않다고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그건 논하지 말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네. 3월 뭐 9일이든 13일이든 그 사이에 탄핵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국민 절대 다수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 현재 재판관들도 그동안에 쭉 이 재판을 해본 결과 이건 탄핵 안 할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뭐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태극기 든 분들, 촛불 든 분들이 그냥 부닥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극기 든 분들은 죄송하지만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탄핵하고 나면 그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선거 진행되고 새롭게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빤한 혼란 없을 거다. 혼란 없이 갑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좋으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그게 안 읽어질 택이 없습니다. 읽어줘요. 그럼 이 시점이라도 사법부가 헌재가 탄핵을 해가지고 그렇게 끝장내는 것보다는 지금쯤 내가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남불로 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는 거구나. 좀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치적 뭐 타협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러면요 상황이 조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의원님 그 무슨 여야 정치권이 타협의 결과 뭐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대통령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야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자 그럼 그 경우에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은 하야를 하고 나면 퇴임을 하고 나면 어쨌든 이제 일반 시민이 되니까 사법 처리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사법 처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소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아마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있고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하는데 이 재판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안고 사퇴를 했는데 구속을 할 것이냐 불구속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별도의 논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은 유죄가 나오죠.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나올 거라고 보죠. 유죄가 되면은 이제 이 1심, 2심 이제 대법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 형이 확정되면은 그때 이제 새 대통령이 나와 있죠. 그 새 대통령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떤 국민적 정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반론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다 가정인데 가정이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소수 의견인데 그건 아주 소수 의견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촛불 집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이게 어떤 집회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어떤 집회입니까?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야당이 총동원해서 물론 민심이 있죠. 거기 뭐 민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야당이 총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촛불 집회예요. 지금 그러나 제가 촛불 집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 정말 엄청난 그 민심이 거기 실려 있었다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서른 의원님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태극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되는 거 탄핵 안 됩니다. 탄핵 된다고 안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또 야당에서는 뭐 노인네들 몇 사람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바쳐서 나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우익 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날 샤이 우익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안다. 근데 대통령이 이게 탄핵받을 상황이냐?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이것이 이제 헌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졌다고 봤을 때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릴게요.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먼저 서른 의원 말씀 듣고 정영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5천만 국민의 정서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탄핵해야 되는 게 70%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 되죠. 그러니까 뭐 미니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소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들 숫자는 많아요. 5천만 명 중에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5천만 명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탄핵하자는 분이 절대 다수다. 그래서 소수라고 표현하는 거다. 요거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그 전번에도 제가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샤이 보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인지 30%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못마땅해서 대답을. 이택수 대표는 15%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15%, 20% 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는 30% 정도의 샤이 보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부터 정 의원이 발언권 신청해놓고 하십시오. 자,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번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되는 이런 과정하고 지금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끈을 놓지 말고 이 정치적인 해결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사법적인 절차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에 대한 그 저게 있다면은 진행돼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설 의원님께서 탄핵으로 끝나도 별 큰 대립과 혼란이 없을 거다 그러셨는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통해서 하고 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 과정하고 탄핵 이후에 태극기가 소수냐 다수냐 떠나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탄핵 인용이라고 하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에 국민 통합을 얼마나 저해하겠는가.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요. 아까 그럴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을 하신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대화를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요.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75%, 우리 탄핵 당시에 78%, 지금 75%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탄핵 지지가. 그럼 이분들이 제가 동네에 가보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하느냐. 나라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해도 공정한 질서, 공정한 제도가 없이는 다 사상 누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경유착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만 나라의 GDP가 올라가도 소용없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힘들지만 이걸 정리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열 저도 없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 혼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줄이면서 그냥 넘어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다시 되풀이 되는 건데 탄핵을 그냥 하게 되면은 탄핵을 할 때까지 청와대에서 그냥 있게 되면은 구속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대통령께서 이게 참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진솔히 얘기하고 그리고 물러나는 게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그걸 피할 수 있는 약간의 빈미를 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타까우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주셔서 몇 분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참 1,004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950여 분 정도가 문자 주셨는데 샵 4569 오늘 1004번째 분께 그리고 2004번째 분께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1733님이 박통이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까 그 샤이 아니, 제가 보수 계속 얘기하는 게요. 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약간 있다. 뭐 그런 사람 의견도 우리가 그냥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이분들이 정말 피 맺힌 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저 더불어민주당 분들한테 가서 얘기 안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저 태극기 집회 안 나간다고 난리죠. 태극기 집회 활성화 안 시킨다고 난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얘기하고 있는 제가 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아까 홍문정 의원은 촛불 집회에 나가보셨다고 예. 했죠. 새누리당 시절에 그 의원들이 정말 촛불 민심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키 모자 쓰고 갔어요. 몇 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야권 더불어민주당에서 태극기 집회를 나갔던 의원이 혹시 있습니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있을 거에 있는데 예. 그냥 그걸 뭐 후일담으로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아마 네.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피 맺힌 절규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게 촛불 집회에 나오는 예. 부분을 보셨더라면은 피맺힌 절규 이상의 피맺힌 절규가 나온다는 걸 이해를 아니 하셔야죠. 그걸 제가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물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네. 위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분들의 이 국가관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별개치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 정서는 알아요. 그러나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국론이 흩어지는 원인이 애국심만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처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애정만 있지 처방 네.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우리 저 서른 의원님 토론 중에 1004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네, 번호만 제가 체크했습니다. 아, 너무 빨리 1004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9569님이 1004번째 문자 주셨는데 굉장히 그 좀 격앙된 표현을 하셔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4번째 문자 네. 보내신 분께 저희들이 선물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조금 다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10분 남았는데 네. 지금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네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결정에 달려 있는데 야권에서는 빨리 하라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대로 하겠다. 지금 3일 전에 결정하면 된다. 또는 하루 전에 결정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야당에서 먼저 고영진 의원.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태도 표명 안 하고 지금 27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8일 28일이 이제 특검 제한 종료인데 예.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특검 연장을 안 해주는 걸 넘어선 특검 활동의 방해 그런 행위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요.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검 반대 당론을 연장 반대 당론을 택하셨으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정리를 할 건지 갈 건지도 예.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입장 표명을 안 해서 오히려 문제다. 안 하는 것 자체 빨리 표명해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소신껏 밝히든지 안 그래야 할 거면 빨리 특검도 안 정리를 하고 해라. 하든 나가든 할 알겠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의견이 다르고 아주 혼란한 상황이고 이럴수록 법에 의해서 경기가 치열할수록 심판이 엄격하게 룰을 적용해야 네. 되듯이 지금 황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 특검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특검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검 활동 종료 시 한 3일 전까지 시한 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3일 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23일 전부터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전하고 12일 전에 특검이 언론 플레이했다고 보시면 그럼요. 예. 그리고 12일 전에 이거를 신청을 하고 그 중간에 또 야당에다가 협조 요청을 또 했어요.
예? 물론 야당이 추천한 태생부터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특검이긴 하지만 야당에다 협조 요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겁니다. 정 의원님 잠시만요. 예. 3일 전에 하는 겁니까? 3일 전까지 법에 보면 네. 특검법 구조 사항에 네.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을 못 봐가지고요. 그럼요.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대통령은 지금 대행이죠. 네. 대통령은 활동 시한 전까지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5일에 원래는 특검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황 대행 입장에서는 26, 27, 28일 중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 그 얘기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열심히 수사하다가 신청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언론에 여론에 이렇게 지금까지 11차에 걸친 11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2번 특검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하기 3일 전에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 전에 20일 전에 한 경우도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11분 중에서. 그래서 그 말씀은 정용기 의원의 말씀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김도읍 의원이 뭐 그 당에 있었죠. 원내 수석부대표로. 수석부대표 있으면서 여야 협상을 하면서 당연히 30일 연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양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은 11번의 특검에서 2번만 안 됐고 9번은 다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는 것이 이게 이 사안 자체는 특별히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삼성 부분만 정리됐지 나머지 재벌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특검은. 그런 등등 미진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당연히 30일 연장하는 거죠. 연장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특검을 연장할 땐 대통령 선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20일 전에 그때 한 거 잘못된 거예요. 3일 전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잘못했는데 왜 또 지금 잘못하는 거 갖고 뭐라고 그러냐? 그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또 지금은 말한 대로 대통령 탄핵안이 지금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야당이 원한 대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태생적으로 야당 사람들이 골라서 야당 사람들이 세운 특검이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다 없애버리고 전부 특검만 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있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런 관례를 그렇게 관례를 어겼는데 왜 이번에 관례를 또 어긴다고 안 되냐? 이거는 굉장히 궁색한 말하자면 말하기라고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진 의원이 대변인 잘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아니 서로는 왜 아니 그게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추천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누가 이거 앙호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왜 민주당만 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아니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였고 그러니까 여야 그렇게 하라고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됐는데 그 지금은 뭐냐면 그만큼 합의를 못 하겠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던 사안 아닙니까? 지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법 얘기를 하고 3일 전 얘기를 하시는데 늘 합리적인 성품의 우리 정영기 대변인께서 조금 이번에 저는 그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해요. 법 조문을 그냥 읽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네. 과거 전례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연장을 하려면 사전 시그널이 있어야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3일 전까지는 해줘야 그것을 승인하는 주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3일 필요하다는 취지의 3일 전까지죠. 3일 전에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 합의 부분을 지금 그냥 쉽게 보시는데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할 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선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30일 연장한다고 마지막 했을까요? 마지막 주제 질문을 제가 드려야 돼서 지금 이 특검 연장 문제인데요. 지금 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정해놔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관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내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균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야권에서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조금 한번 설명들을 각자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야권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설명. 야권입니까? 예, 아니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그거는 직권 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저 전쟁이시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밖에는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하겠다고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대표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고 네네.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사태라는 단서가 하나 또 있는데 뭐 그건 뭐 갖다 붙이기 따라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지난번에 기당에서 직권 상정할 때 그 조항을 들었습니다. 네. 비상사태라고 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얘가 이렇게 첨예하게 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뭐 거리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거 비상사태 아니냐라고 주장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얘가 합의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일에 제일 좋게는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가 황 총리가 30일 연장하는 것이고 네. 이게 순리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순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순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걸 합쳐서 가지고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순리대로 하자. 이러면 당연히 특검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넘어가는 알겠습니다. 게 그다음 순리예요. 직권상정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해주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거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한 연장 신청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면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법이 능사는 아니고 뭐 마지막적이지만 대립이 심하게 있을수록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네. 국회의장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네. 법에 뭐 전시, 사변, 기타 이해 주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국민들께서 잘 알겠습니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비상사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30초가 남았는데 네. 그 기회를 상대당 대변인한테 좀 드리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의장께서 오늘 입장을 좀 밝히셨어요. 네. 근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한 저는 굉장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는 거고 네. 김도욱 수석 부대표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합의한 거 다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예. 구속영장이 불발됐는데 할 거 많습니다. 압수수색도 다 거부당했고 특검이 연장이 돼야 돼요. 결국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연장해라라고 네네. 다시 요구하시는군요.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오늘 저 되겠습니다. 2004번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5599님이신데요. 예. 역시 약간 격앙된 표현을 쓰셔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여의도 스피커 오늘 현역 의원 네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이 고단하실 텐데 언제쯤 저희가 밝은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예, 시청자들께서 마지막에 짧게라도 노래 틀어주는 거 그거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예, 오늘도 준비됐습니까? 네, 오늘 비 내렸고 또 우박도 눈도 왔는데요.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휴식하듯이 잠시 들려드리면서 저희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예. 고성국 라이브쇼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실과 진실을 찾는 뉴스 판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리는 비